자, 오늘 시간에는 명도를 할 때 사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방법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용 국장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거의 개념이 비슷한데 소유권에 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입니다. 여러분이 낙찰받은 집이나 건물이나 땅에 이제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진행 중에는 제가 그 땅의 건물의 부동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40일 이내에 대금 납부를 하면 소유권이 낙찰받은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집에, 내가 낙찰받은 저 집에, 저 상가에, 저 땅에 그 사람은 그냥 뭐냐 이거지. 그 사람은 제 땅에 그냥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공짜로. 보통 경매에서 관행적으로 명도를 시키기 위해서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사용하는 것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어쨌든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그렇게는 우리가 크게 뭐 마찰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어코 가서 사용료를 받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명도를 할 때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쯤에 청담동에 있는 동양8호원 아파트 61평형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확보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대금 납부를 할 것 같다. 이사 문제, 명도 문제를 혹시 어떻게 언제쯤 이사를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걸 여쭤보러 전화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일단 자기는 뭐라고 얘기 못 하겠고 저희 고모 보고 고모님이 전화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여자분이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강제집행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3, 4개월 그냥 있겠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일단 한 발 물러서고 난 다음에 2, 3일 뒤에 그분한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문자를 날렸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청담동 그 아파트를 저희가 40억, 39억 5천 4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정가는 당연히 요거보다 높았죠. 그러면 이 사용료 청구할 때 여러분 팁입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통 이제 사용료 금액이 결정나냐면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법원에서 이미 감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매물건에서 이미 감정가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낙찰받은 낙찰가가 나와 있고 그러면 둘 중에 높은 금액을 가지고 해도 되고 뭐 낮은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것에 몇 프로? 5% 정도 책정해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이 부동산에 관해서 감정 요율이 있습니다. 감정을 몇 % 정도로 할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4에서 7% 정도로 감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5% 청구하는 거는 합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 아파트 계산해 봅시다. 40억짜리 아파트를 0.05% 청구하면 4, 5, 20. 1년에 2억입니다. 2억. 그럼 한 달 단위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1,800만 원, 한 700, 800 되죠? 그래서 제가 감정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분한테 얘기했습니다. 한 달 사용료가 2천만 원이고 하루 계산하면 얼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대금 납부하는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강제집행에서 집이 비어지는 그때까지 사용료 청구를 하겠다 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보냈어요. 2천만 원 정도 저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고 하루에 얼마고. 여러분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 이전 사용료 청구는 일할 계산, 하루하루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연락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자를 보내니까 그쪽에서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날 지나서 이틀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집을 최대한 빨리 뺄 테니까 그래도 집을 구해야 될 시간은 좀 주셔야 되지 않냐고. 2주나 최대한 2, 3주 내로 집을 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좀 봐주시라고. 이러면서 읍소를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 대금 납부하고 2주 만에 명도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1월 달에 반포자이 아파트 60억짜리를 50여 개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사용료 계산을 했습니다. 6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억이 나옵니다. 곱하기 0.05 하면. 그러면 한 달에 2,500만 원입니다. 하루에 82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을 만약에 저쪽 당사자에게 문자든 뭐든 보내면 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82만 원? 한 달에 2,500만 원? 누가 그 집에 계속 점유하고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합니다. 당장 하루라도 빨리 집 사서 나가야지.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음마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매 낙찰을 받아보면 간혹 상대방이 경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누군가의 코치를 받아서 참 잘 알고 이제 시간을 어떻게든 끄는, 쉽게 우리 속된 말로 뺀질거리면서 시간을 이렇게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시간이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야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2월 12일 날에 대금 납부를 했는데 3월 14일 날에 3일 날에 배당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게 있어서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월 13일까지는 법원에다가 인동명 신청을 해도 인용이 안 됩니다. 근데 3월 13일 지나서 3월 14일 날에 인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낙찰받고 난 다음부터 이 집에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뭘 붙여놔도 그거 뭐 보든지 말든지 내용 증명 보내면 반송돼 오고 난립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가도 반송돼서 결국 폐무죄 되고 인도민영 결정문이 3월 14일 날에 났는데 계속 폐무죄로 두 번이나 해결돼 제가 법원에다가 공시송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5일 날 공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제가 카톡을 보내도 이 사람은 쉽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네가 겁주려고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제집행 신청은 해놨고 이 임차인에게는 그걸 할 생각입니다. 법원에다가 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250만 원 나와요. 벌써 우리가 대금 납부하고 난 다음에 2달이 넘었거든요. 2달만 하면 여러분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뭐 법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직접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소장을 접수를 하면 금액이 3, 40만 원 적은 금액이 듭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 드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소장을 보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기 힘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본 장식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만 좀 파악하셔가지고 직접 보내셔도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네가 안 나가, 당신이 안 나가니까 법으로 해서 이거 무조건 내가 받겠다. 그러면 한 달에 1,250만 원, 벌써 2달 전에 2,500만 원 청구해서 소장 형식으로 날라가면 그것도 틀림없이 아마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소장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제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죠. 이제 진짜로 법원을 통해서 날라오는 소장이라는 걸. 그래서 확인시켜주면 제가 장담컨대 4월 15일 날에 공시송달로 끝났고 저희가 16일 날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이거로 진행되면 한 달 보름 정도 최소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텐데 소장 접수하고서 법원에서 송달해봐야 틀림없이 안 받을 거니까 요거를 제가 사진 촬영해서 이 당사자한테 임차인한테 보내면 아마도 다음 주 중에 답이 올 겁니다. 언제쯤 집을 뺄 테니까 소 좀 취하해달라고. 근데 소송까지 진행하는 마당에 취하할지 말지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제대로 협상도 안 하고 맨날 피하고 그러니까 쉽게 속된 말로 뺀질거리는 저런 임차인은 우리가 뭐 봐주고 말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고 싶으면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2달이면 2,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최소한 1,500에서 2,000 정도의 판결은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음마아파트 정도 임대해서 임차로 살 정도 사람이면 재산이 있겠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 사람이 집이 2채가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럼 진행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중에 소장을 접수를 하려고 지금 문구를 해서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요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유권에 의한 사용료 청구. 여러분, 이거 명도할 때 정말 유효하겠습니다.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